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짚어봅니다. 복음으로 연합의 가치를 알려온 한국로잔위원회가 2025 로잔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2천여 명의 기독인들은 국적과 문화, 성격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가 지역 선교 확장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와 전북 홀리클럽이 공동 주관한 세계 성시화 전북대회 준비기도회가 군산 양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최한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뉴욕 레널즈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짚어봅니다. 후보 6명 중 3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심지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도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차금법 제정이 낳을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삭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내건 공약입니다. 권 후보는 공약집에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명시한 만큼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700개 교계단체가 연합한 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연합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차금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차금법의 유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올대연은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며 차금법 제정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차금법은 성별 개념을 흐릿하게 만들어 태어난 성별대로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교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가득합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6인 가운데 3사람이나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부도덕성이나 위험성 등을 말하지 못하게 불법으로 만들고 또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대로 젠더를 수십 종류 혹은 수백 종류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교계에서는 차금법 제정이 다음 세대 교육과 연관되어 있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할 시기의 아이들에게 성별을 단정짓지 말 것을 가르쳐 성전환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착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동성애 성전환에 빠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4명 중 1명이 동성애 성전환에 빠지는데 자살 충동만 보더라도 20배나 늘어납니다. 성혁명으로부터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기 성애와 동성애 성전환, 교육으로부터 전혀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환대는 혐오와 차별을 이긴다. 가라옵자 불평등 세상 등 달콤한 말로 포장된 대선 구호들.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진정한 공약이 무엇인지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16가지의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요즘 청년들이 본인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문화 속에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경계를 허물며 복음 안에 연합하는 2025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놀기를 즐기는 이른바 혼종 문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셋 중 한 집 이상은 1인 가구입니다. 이 중 20대 1인 가구는 13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75%에 달합니다.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은 자연스레 나와 결이 맞는 사람과 문화를 선택하게 되는 편향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로잔위원회가 복음 안의 연합의 가치를 전하고자 2025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그 분열이 키워든 것 같아요. 이 분열을 어떻게 연합과 화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본인들의 성격 유형인 것 같아요. 세대와 세대의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연합과 하나됨을 좀 이번에 이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가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한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란 비전을 품고 전 세계 기독인들의 연결과 연합을 핵심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로잔 청년 컨퍼런스 역시 주 안에 우린 하나, MBTI 달라도란 주제로 어떠한 경계와 다양성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환영사를 전한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우리가 넘어설 과제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성격 차이 정도가 아닌 다른 문화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도전했습니다. 다른 문화권까지 우리가 다른 문화, 다른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그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이들을 이기려면 더 큰 차이를 부딪혀 보는 겁니다.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아이자의 61과 연합 예배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한편 한국성서대학교 서동준 교수가 우정의 필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 연애와 결혼, 공동체와 주거 등 청년들의 삶과 맞닿은 주제를 선정해 예스 히이즈 안용재 대표 등이 릴레이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기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출신의 한 참가자는 한국과 인도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미래는 인도에 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인도에 가서 목회도 해야 되니까 인도 청년들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 땅에 전파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현장에서는 연합의 의미를 담은 43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예수전도단, 초롱이와 하나님, 예스 히이즈 등 선교와 문화,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독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또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양하게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많은 청년들이 로잔 안에 있는 이 정신을 함께 또 깨닫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MBTI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복음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된 현장.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품고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TV 부울경본부가 운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와 위촉식을 통해 지역 선교를 넓혀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멀리 내가 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이 보고서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뉴스들, 그런 인물들, 그 아름다운 교회와 기관들을 우리 구TV 플랫폼에 담아서 이렇게 전 세계가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신 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고문과 전문 목회 자문위원을 포함한 총 41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목회 등 전문 분야에서 구TV와 상호 협력하여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구TV를 통해서 똑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TV를 통해서 굿뉴스를 전하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하라시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라고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도전받고 서로 은혜 넘치는 그런 사역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예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일권 언양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데오빌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앞으로 부울경 본부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 복음의 빛을 더욱 힘있게 비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성시와 운동본부와 전북 홀리클럽이 공동 주관한 세계 성시와 전북대회 준비기도회가 군산 양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준비기도회에서는 전북 각 시군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한국교회 전도운동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시와 운동은 단순한 행사나 집회가 아닌 민족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도운동이라며 모든 교회가 시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성시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도경 목사는 예수 외에는 이 땅이 변화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전국 교계 지도자들이 군산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대회를 통해 전북 전역에 부흥의 물결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군산에서 이루어지지만 군산 시민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대회입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 대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전라북도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성시화본부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이 주어졌고 각 지역 본부는 실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편 세계성시화 전북대회 본 행사는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산 남군산 교회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최한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뉴욕 레널즈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은교 PD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최한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5월 29일 목요일 뉴욕 그레인넥에 위치한 레널즈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문화를 뉴욕 주류 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주 교육청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에롤 트론 서포 카운티 경찰국장,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 등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사들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카파그니 학부모상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훌륭한 교사상은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장을 역임한 김경욱 교사가, 그리고 훌륭한 미들스쿨 교장상은 로즐린 미들스쿨의 크레이크 조한슨 교장이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 주류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교육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이런 거를 그런 교제를 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도 힘을 가질 거고, 또 선생님 또한 이 한국 그 스승의 날 행사를 보고 또 여기에서 정말 얼만큼 우리 문화가 뛰어난 교육 문화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35년 전 한인 학부모와 자녀들의 학교를 잇는 교량 역할로 시작된 스승의 날 행사는 이제 영향력 있는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열린 3차 코알라 국제회의와 남미 코미밤에 참가한 후기를 전하며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선교연합체인 코미밤은 10년에 한 번씩 남미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자리로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1,600명의 남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남미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데 선교대 참석을 위해 가지고 1,000불 이상의 돈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할 만한 이런 귀중한 선교적인 모임이었다. 남미가 비록 가난한 나라고 라틴 전체가 어렵지만은 지금 서구의 교회가 다 가졌지만은 선교사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미 교회가 우리는 선교지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다 결정한 것은 선교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남미교회가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종전의 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3 대선의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만큼 다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영남권과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던 수도권 또 충청권 등에서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선거리는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에서 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4일 0시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표소와 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800명을 투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본투표율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가포 비상 기간,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860명이 지난 1일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2월 사직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의 이번 복귀자를 합한 수치로 의정 갈등 이전인 13,531명의 18.7%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한 데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길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데 4주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속히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상호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합의를 엄격하게 이행했다. 반면 미국은 회담 이후에도 새로운 마찰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의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 구오픈 배급소 인근 총격을 두고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배급소로 향하던 민간인을 공격했다며 40명 이상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는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언론은 테러 조직이 전하는 정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국방부는 15억 파운드,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전략적 방위 재검토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핵 추진 잠수함 12척 건조와 핵 탄두 프로그램 개발 등 대응 구상이 담겼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모스크바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영국을 안전하고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기습 공격해 약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시베리아 벨라야 등 4개 기지를 타격해 전략 폭격기 40여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1년 6개월 넘게 준비된 대규모 장거리 기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대부분의 공격을 격퇴했고 피해 규모도 제한적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모레까지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출발해 한낮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날이 다시 맑아지고 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5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일 본투표가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공동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통령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길란, 강명덕, 강미선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